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거나 특정한 기념일이 다가오면 특별한 장소나 이색적인 공간으로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일상은 의례 무료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고, 처음 보는 풍경이나 다른 사람의 삶은 재미있고 특별한 것이라고 내심 마음속 경계선을 그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며 또 수동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별일 없이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리내 웃을 만큼 재미있고 짜릿한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신 분이 또 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는 곳이죠. 편의점이라는 일상 속 공간에서 즐거움을 읽어낸 오늘의 주인공 봉다로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보시다시피 저는 편의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재미있게 나누고, 2부에서는 제가 그 일상을 모아서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자영업자로서 어떻게 책을 쓰고 또 무엇을 쓸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의점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오늘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봉다로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저씨 봉달호입니다. 조끼를 보시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기 청산유수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학식이 높으신 분들, SNS상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항상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도 편의점 아저씨가 여기 출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조끼까지 입고 현장감을 제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맞아요. 저는 편의점 아저씨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저희 편의점에서는 점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경영주, 사장님, 그리고 이제는 작가님이라는 이름이 하나 붙기도 했는데, 저는 가장 듣기 편한 말이 아저씨예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실 때도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요. 오늘 오시면서 편의점 몇 개나 보고 오셨어요? 딱 집을 나서면 바로 보이죠. 골목 지나면 보이고, 또 여기 올라오는 길목에도 또 보이고요. 아마 하루에도 10대 개, 20개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 편의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0,000개? 20,000개? 네, 40,000개예요. 네, 엄청나죠. 일본을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러요. 일본의 편의점이 5만 개입니다. 근데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 우리는 5천만 명인데 편의점이 4만 개예요.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일본은 편의점과 거의 비슷한 구색을 갖고 있는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게 또 5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형마트가 또 2만 개가 있고, 완전 무슨 마트의 왕국이죠. 저희는 물론 또 일본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큰 대형마트를 못 지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는 또 대형마트라는 게 일본과 다르게도 존재하고 있죠. 하여간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4만 개나 되는 그 엄청난 편의점 왕국에서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편의점 점주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산유수라는 프로그램은 참 좋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청산유수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약간 쉬어가는, 천천히 가는 그런 흐르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증할게요. 편의점 아저씨예요. 제 편의점이고요. 똑같아요. 다를 바는 없는데, 저희는 약간 다른 건 길거리에 있는 편의점은 아니고 빌딩 지하에서 주로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편의점입니다. 진열대는 딱 저렇게 하나 있는 조그만, 한 10대 평 되는 조그만 편의점이고요.
이건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깨끗하게 해놓고 찍었는데 항상 저 정도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해요. 저 정도 편의점이면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비해서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앞에 있는 카운터고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저렇게 모자를 쓰고 제 머리를 가리는데 오늘은 조명 때문에 좀 벗었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열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뭐 제 인증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편의점을 하루에 몇 번이나 가세요? 보통 뭐 5번이요? 오, 그렇게 많이 가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매일 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러 가니까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뭐 담배 사러 하루에나 한 번, 2번씩, 그리고 뭐 삼각김밥을 사러, 라면을 또 드시러, 또 뭐 숙취해소 음료를 사시러, 또 술을 사시러 이렇게 많이 들리실 것 같은데, 편의점 아저씨하고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오늘은 편의점 아저씨와 최초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4만 명이나 되는 편의점 점주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최근에 편의점과 관련된 작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썼었는데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일상을 썼었는데 이렇게 잡지에서 알아봐 주시고 또 실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뭐 신문에도 실렸고요. 왠지 저한테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기대치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칼럼을 좀 실어주세요 해서 최초의 편의점 칼럼을 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즐겁게 또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서 최초로 무슨 꿈과 같은 일들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일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뭔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거 내가 뭐 무슨 꿈꾸는 건가 하는 그런 날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런 책이에요. 매일 갑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죠. 손님도 매일 가시는 곳이고 저도 매일 가는 곳이고 그런 책의 내용이고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이거 마진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라는 말, 이거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 이건 장사꾼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냥 공짜로 편의점에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편의점의 여러 가지 내밀한 이야기들을 공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것 같으세요? 편의점에 있는 물건입니다. 예, 다 아시죠? 예. 여름에는 저희를 가장 기쁘게 하는, 편의점 주인들을 기쁘게 하는 얼음컵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효자 품목인데요. 겨울에는 이걸 거의 팔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취급하지 않은 편의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편의점에 작년 겨울에 이 얼음컵을 하루에 꼭 12개씩 사가는 여자 손님이 계셨어요. 꼭 12개예요. 이게 8개, 9개 있으면 딱 보더니 그냥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이 편의점 얼음컵은 큰 컵과 작은 컵이 있거든요. 근데 꼭 또 큰 컵만 사가시는 거예요. 작은 컵만 있으면 안 사가요. 그래서 하루는 실험을 해봤죠. 작은 컵을 12개를 놔둬보자. 어떤가 보자 했더니 또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약간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이분이 약간 그 얼음공주 같은 이런 포스를 풍기셔서 너무 딱딱해서 괜히 물어봤다가 그걸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하실까봐 엿줍지는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내다가 친구랑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왜 저걸 왜 사갈까?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 이쪽에 있는 빌딩의 회사에서 신입사원 공채가 있었잖아. 저 친구 이번에 처음 보는 거 보니까 아마 신입사원일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저 얼음 오독오독 막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달래고 있겠지. 뭐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약간 그 4차원적인 상상이지만 이 건물에 무슨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막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얼음이 필요할 거야. 손님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는 재미가 편의점에 있어요. 저희는 하루에 손님을 여러분은 한 번, 2번 찾아오는 거겠지만 저희는 보통 한 700명, 800명, 많을 때는 1000명 넘는 손님을 하루 매일같이 맞아요. 손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 나름의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또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손님들의 별명 지어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님의 별명은 큰컵녀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의 표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저 표지에 나오는 저 인물은 저는 아닙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혼자 근무를 서는데 야간 근무는 좋은 점이 혼자 조용히 책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악도 듣고. 그나마 좀 한가롭게 보내는 시간인데 어떤 남자 손님이 오시더니 라면을 8개를 사시는 거예요. 봉지에 담아드렸죠. 저걸 이제 가지고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원수기로 가시는 거예요. 물을 딱 뜯어서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하나를 붓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하나 붓고 2개 붓고 3개 붓고 자, 저 장면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양반 어쩌려고 그러지? 8개를 다 물을 붓는 거예요.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역시나 저한테 딱 오더니 사장님 저 이거 들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고 가야 되죠? 그걸 왜 저한테 묻으세요? 그래서 박스를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에 4개씩 담고 또 하나 싸서 이렇게 유리 테이프로 감아서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다음 날인가 이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똑같이 뭐 적을 때는 한 4개, 많을 때는 한 10개까지 라면을 사가는데 저야 파니까 기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참 신기해서 한 뭐 5-6번 이런 경험을 겪으니까 아니 사무실에 원숙이 없어요? 왜 굳이 여기 와서 이분이 제가 그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꼭 편의점에서 물을 부어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놈이 아시겠죠? 이제 그분하고 그렇게 해서 말꼬를 트게 됐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분의 별명을 라면 배달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했어요. 아 오늘 라면 배달 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이 좀 통하니까 이분이 자꾸 저녁에 와서 라면 살 일이 없어도 저를 찾아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회사에서 그날 닥쳤던 일 뭐 이러저러해서 아 그만둬야겠다 어쩐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딱 봉투를 하나 꺼내는데 그 봉투에 사직서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꼭 매일매일 품고 다닙니다.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미생에 나온 대사대로 아 여기는 뭐 지옥 같지만 밖에 나가면 더 어마어마한 대마왕이 사는 곳이에요. 회사 일을 충실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 아직도 회사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라면을 8개씩 사가시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었던 거죠. 이건 뭐냐면요. 편의점에서 저희가 오피스 빌딩에 있다 보니까 주로 회사원을 상대로 하잖아요. 요일마다 잘 팔리는 품목이 있어요. 월요일에는 뭐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특이하게 양말 스타킹이 많이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에 어디 놀러 가셨다가 월요일로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양말 신고 스타킹 갈아 신고 또 면도기도 월요일날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확실히 이제 라면이나 뭐 FF 저희 프레시푸드가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되면 확실히 숙취해소 음료가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에너지 음료가 많이 팔려요. 아, 당 떨어져 하면서 초콜릿도 많이 팔리는 게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숙취해소 음료가 가장 피크를 이루는 날,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장 꿀물이 많이 팔리는 날, 토요일 아침.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전인 거예요. 술 먹고 그 다음날 꿀물 먹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숙취해소 음료 마시고 아 이게 대한민국 샐러리맨들의 오늘이구나. 참 힘든 삶을 사시는구나. 편의점 카운터 안에서 그런 삶의 어떤 향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느끼는 것이 저희 하루하루 일상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글을 썼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상품 진열이요? 네, 이건 편의점 냉장고인데요. 편의점 냉장고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예, 뒤로. 예, 편의점 냉장고는 뒤로 사람이 들어가요. 사실 저도 편의점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편의점 냉장고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앞에서 물건을 딱 꺼내면 물건 그 뒤에 있는 게 탁 밀려서 내려와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촘촘하게 도로래 같이 이렇게 시설이 달려 있어서 앞에 걸 물건을 빼면 뒤에 이렇게 쭉 내려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항상 사람이 뒤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채워 넣어줘야 돼요. 무척 춥겠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썼던 책의 원래 제목은 날마다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라는 제목이었어요. 편의점 주인의 일상은 날마다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아 예. 매일 냉장고로 들어가는 게 삶이죠.
네. 가끔은 손님이 깜짝 놀래요. 물건을 딱 꺼내는데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냉장고를 다 열은 안에 사람이 야 이렇게 하는 물론 집에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편의점 냉장고에는 사람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실은 편의점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편의점을 시작했는지는 뒤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어떤 물건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가요. 그러면 쉽게 찾아지죠. 그 마트를 자기가 처음 가는 데인데도 과자는 여기 있을 거야, 뭐 음료수는 여기쯤 있을 거야 딱 눈에 띄는데 그게 마트와 편의점의 마법이에요. 마트나 편의점에는 연관진열이라는 게 있어서 어디에나 대충 비슷한 위치에 물건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을 요즘 많이 드시는데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파는 매대를 딱 돌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주로 라면 매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사는 김에 그것도 보여라 하는 측면. 술을 사시죠. 4개 10,000원 하는 수입 맥주 사시죠. 그러면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주가 있어요. 여러분을 탕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진열의 비결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 과자도 쿠키는 쿠키끼리, 파이는 파이끼리, 그 옆에는 또 간접식 모여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진열의 비밀이 있어서 누가 어떤 편의점에 어떤 마트에 가든지 대충 여기는 뭐가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편의점 전문가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주로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집에서도 연관진열을 해요. 뭐냐면 빨간 양말은 빨간 양말끼리, 노란 양말은 노란 양말끼리 모아놓는데 이게 일종의 직업병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털털했는데 물론 모든 편의점 주인들이 그런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일종의 직업병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의 버릇이 생겼는데 그래서 가끔은 지하철에 타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을 정리하고 싶어져요. 옷이 뒤죽박죽이네. 색깔을 좀 맞추고 싶어. 머리 긴 사람은 긴 사람끼리 맞추고 싶어.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런 어떤 상상도 해봐요. 그래서 어떤 편의점의 연관진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에세이에 담았고요. 편의점에서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재고 확인이라는 걸 합니다. 편의점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떤 업체에서 와서 다 확인을 해서 다시 재고를 맞추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편의점인지 항상 그런 로스라는 게 발생을 해요. 부족함이 발생을 하죠. 그 뭐 나쁜 마음을 먹은 손님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 가게의 주요한 범인은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뜯어먹어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미니언즈 캐릭터로 된 안마봉인데 그런 것도 뜯어서 막 두드려 보고 써보는 거죠. 제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먼저 해봐야 손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먹어보고 싶은 욕심, 써보고 싶은 욕심이죠. 그래서 편의점 주인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신제품을 먼저 먹어보고 먼저 사용해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그날 일상을 썼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편의점 점주들의 카페에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편의점 점주들이 이거 재밌어요 하면서 다음 편. 근데 제가 약간 팔랑귀거든요. 막 칭찬해주면 다음 또 쓰고 싶고 또 쓰고 싶고 그래서 한 60편 정도를 써봤고 그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판사 이메일로 보내봤더니 출판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게 이번에 제가 출판하게 됐던 매일 갑니다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생활인들이 계시죠. 그 생활을 하신 분들의 자기 생활의 체험을 담은 책들이 요즘에는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쓰신 책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쓰신 책도 있습니다. 저 이 책들 읽어보고 나서 버스 안을 타더라도 꼭 기사님께 인사를 하게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타게 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 전에는 그냥 내가 관리비를 내니까 당연히 받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뭐 하나로 봐주러 오시면 음료수 하나로 드리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간호사가 쓰신 분도 책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 만나뵐 수 없는 검사님이 검찰청에서 벌어지는 또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도 있고 이런 생활의 에세이들 중에 저도 편의점에서 나온 일상들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슈퍼 주인 아들이 제일 부럽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슈퍼 주인 아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다음 장난감 주인 집 아들, 뭐 만화집 아들 이런 거 되고 싶었는데 제가 뭐 편의점 주인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건 절대 아니었겠죠. 책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중퇴를 하고 졸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NGO에서 인권 관련 NGO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급여가 한 80만 원 정도였어요. 한 15년 전인데 NGO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 그 높은 급여를 바라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물론 그걸로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보통 투잡을 하세요. 근데 그때 저희 단체에 함께 했던 선배님이 너 잡지사에 한번 프리랜서로 글을 써보지 않겠니? 라고 하셔서 저를 어느 잡지사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한 달에 그건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취재를 나가서 기사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마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글 써서 내가 돈을 벌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연찮게 또 글을 쓰게 되었고요.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인권단체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역할을 맡아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권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인권 실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중국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 3개월만 있으면 중국 전문가가 되고 중국에 3년만 있으면 중국이 무서워진다고. 저도 중국에 3개월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막 엄청난 이 대륙을 다 장악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다가 굉장히 큰 실패를 좀 당하기도 했고 또 거기서 제가 7년을 중국에 살았는데 7년 정도 사니까 이제 중국을 요만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이걸로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야 하는 시점에 아버지께서 한국에 한번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고 들어와 봤더니 아버님께서 편의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30년 동안 식당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식당 일보다는 좀 편한 편의점 일을 하겠어 라고 하셔서 편의점 자리를 하나 봐놓으셨나 봐요. 이제 그게 6년 전의 일인데 저는 이제 잠깐 그때 아버님을 그렇게 뵈러 아버님 편의점을 하신다니까 어쩐지 한번 봐보자 해서 왔는데 그때 계속 나왔던 뉴스가 편의점 점주들이 자살하고 뭐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이런 뉴스가 자꾸 들리니까 아유 고생을 해도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아버지 그거 그냥 차라리 제가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편의점을 시작하게 된 출발점인데 저는 그때 중국에 있는 제 동업자에게 6개월만 있다가 다시 들어갈게 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편의점은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세팅을 해놓고 점장 구해서 나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편의점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편의점 그 냉장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작했던 그런 출발점이었는데 그렇게 6개월만 있다 들어갈게 했던 게 지금 6년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 편의점이라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쉬운 일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편의점은 좋은 자리 잡아서 그냥 사람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어떤 재미있는 일상과 그리고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 그리고 편의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의 책에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걸 경영이나 경제와 같은 좀 머리 아픈 이야기보다는 따뜻한 에세이 한번 담아보자 라고 해서 한 편 한 편 쓰게 됐던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책을 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편의점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편의점에서 저는 14시간을 보내요. 집에서 5시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5시 반쯤에 씻고 나와서 편의점에 도착하면 6시.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8시. 14시간에서 일하는 흔히 말하는 편의점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일상을 재미있게 제 나름대로는 이왕 내가 하는 일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고, 그래서 지금 6년의 시간을 이렇게 편의점과 함께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저분은 큰 컵녀, 저분은 라면 배달, 사직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면서 일상을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모아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불만만 갖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또 다른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보는, 저는 무슨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삶의 다른 이면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뿌듯한 일을 하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글을 쓰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